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여러 가지 그 시장을 짓눌렀었던 요소들이 많이 해결됐다라기보다도 완화되는 과정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부분에 의한 이 외국인보다도 이제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어제 이어서도 그렇고 최근에 좀 오늘도 그렇고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우선 지금 그 미국 쪽에서의 금리 동결의 이슈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금리 동결이 미국의 국채 금리 하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시장의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시발점이니까 또 강하게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연준 의장이 그 물가 2% 달성, 어떤 것보다도 좀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얘기했던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의 그 AMD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되면서 지금은 이 반도체 쪽에서의 특히 이제 고성능 HBM 쪽에서의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지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AI 쪽에 관련된 테마 이슈도 있고 관련된 산업 직군에서의 온기까지도 지금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통신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세를 좀 크게 보여준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본다고 한다면 그 전에 시장 주물렀던 게 2차 전지를 비롯한 수급적인 영향, 그리고 이 반대 매매나 이런 신용적인 물량이 있었는데 그런 수급적인 면도 지금 약간의 좀 해소 기미가 2차 전지 주들의 반등과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시장을 주물렀던 이 불안한 요소들이 완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전망은 지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좀 이어질 가능성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덜 메타적인 걸 봤을 때도 미국 쪽에서 이제 11월 FOMC로 인한 이 미국 증시 강세, 또 이제 달러나 금리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가 내일까지라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어제 발표됐었던 이 10월 수출 5.1%로 어떤 컨센보다 좀 하였지만 그래도 그 전에 수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실적도 이 추정치로 낮아졌던 상황인데 이 추정치로 높이는 과정으로 간다는 점에서 봤을 때 펀더멘탈을 받쳐줘야 또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죠.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오랜만에 어우러지면서 오늘 좀 상승세를 크게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지수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5%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의 주가 꽤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2,945원 선을 가리키고 2거래일 연속 약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사이언티픽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중에 아주 저점 보단계를 살짝 올려 세운 모습입니다. 17% 넘게 빠지면서 1,66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카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쉐어링 업체입니다. 하락률은 8%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14,1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GF 리테일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점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2%대 하락률이 나타나면서 14만 1,3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I 첨단 소재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부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으로 0.96%의 하락률을 보였고요. 지금은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2만 5,700원 선의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소카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도 영업 손실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고정비 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그 3분기 때 영업 손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대비해서 적자 전환을 할 거라는 그런 의견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이제 시작 발표 날이 가까워지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소카의 이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좋다, 아주 나쁘다라고 할 수는 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선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부분만 좀 놓고 본다면은 이 버티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뭐 소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 어떤 이 중고차 렌탈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 차량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뭐 떨어지니까 뭐 감소 추세는 아닙니다. 이 그런 점에서 지금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 적자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이 소카의 이 사업 구조나 이런 부분은 크게 좀 변함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소카 플랜 서비스가 좀 확대하는 구간이죠. 근데 확대하는 구간에서는 지금 이제 중고차 가격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고차 매각 이익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단숨에 올라오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투자 기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 탕웨이 중국의 유명 배우죠. 이 탕웨이도 광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는 걸 봤을 때는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카가 이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그 KTX 어떤 고속철도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했던 부분을 이어서 지금은 다른 오이스 사업 쪽에서 진출을 하는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자회사 쪽에서 있죠. 모듈 주차장, 뭐 일레크는 이제 공유 전기, 뭐 자전거 이쪽인데요. 이런 자회사 쪽에서의 이 플랫폼에 대한 통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성에 대한 부분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카 플랜 서비스나 이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소카의 지금 당장은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적자 부분에 우려감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런 새로운 어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실적이 내년부터 좀 가시화된다라는 전제 하에는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도 일단은 버티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내년 상반기 이런 부분 새로운 이 플랜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때 영업이익의 흑자로 바뀐다고 한다면은 이 소카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소카에 대해서 뭐 내년 상반기는 좀 괜찮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는데, 하지만 지금 4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어제 잠깐 반등하더니 다시 또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속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렌탈 사업에 대한 뭐 부분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소카의 어떤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서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매수하면서 추가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이제 소카의 동종 업종의 어떤 PER을 대비한다면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최근에 19,000원까지는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의 괴리율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버틴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16,000원, 순저가 1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카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현재가에 매수를 해보시고 목표 주가는 16,000원, 손절량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BGF 리테일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할인점 그리고 편의점 중 가운데 올해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즈음 해서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BGF 리테일 영업이익 한 870억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작년 대비해서 떨어지는 거는 저는 뭐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전에 시장에서 이 컨센서스를 이 900억 좀 그 안 되게 좀 잡았던 상황에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한다는 하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기상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죠. 그런 상황에서 이 BGF의 어떤 그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이 매크로 지표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BGF 리테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BGF 리테일이 이 출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가속화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판매하는 이 제품에 대한 질도 많이 리뉴얼을 많이 했죠. 이 어떻게 보면 음료나 뭐 숙취해소제 여러 가지 고수익성이 많이 남는 이 매출에 대한 그 매출을 이 상품으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상품 믹스에 대한 그 효과가 저는 이 BGF 리테일의 실적을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방향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실적이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실적 좀 하향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시작 발표를 가까울수록 주가가 상승 여력을 보여줬다는 거에 본다면 저는 지금 오늘 약간 조정을 받고 있더라도 이 보유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BGF 리테일도 이 숙제가 있죠. 그러면은 이 경쟁사라고 하시는 뭐 GS 리테일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너무 이제 본업에만 충실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도 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다른 사업 부분 쪽에서의 이 신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담배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 상품에 대한 매출 비중에 대한 상승 부분도 숙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 어떤 소비 지표나 이런 부분이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시적인 매크로 지표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이 BGF 리테일의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뭐 상품 경쟁력 또 높여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BGF 리테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리뷰를 좀 해주셨는데요. 차트를 좀 살펴보면 일본 기준으로 완만하게 우하향 기조를 그리다가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앞서서 차장님께서는 보유 관점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뭐는 시적 발표에 대한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는 부분보다도 좀 확인하고 후대응하는 전략이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는 그래도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도 20만 원 이상은 꾸준히 잡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1차적 목표가 17만 원을 제시를 하는데
지금 매수 단가를 매수하면서 이 매수를 낮추면서 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어떤 가지고 있는 BJF 리테일의 주식을 유지하면서 이 목표 주가를 17만 원까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1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7만 원, 손절라인 1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PI 첨단 소재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여러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 수요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내년까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겠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42억,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좋았죠. 72%까지 올랐지만 작년 대비해서 70%까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PI 첨단 소재의 이 전방 어떤 기업들의 이 탑재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올라가야 PI 첨단 소재도 이 수요에 의한 공급 부분도 확대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3분기 때 가동률은 66.7%. 물론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졌긴 했지만 이 작년 대비해서는 역시 떨어지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가동률이 지금 80%였는데 지금 이제 66%를 기록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PI 첨단 소재의 어떤 수요가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부족한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방 수요 쪽 산업의 그냥 수요도 부진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 IRA 법이죠. 이 IRA 수혜가 힘입어서 원래 이 전기차 쪽의 배터리 전원용 필름 시장에서 그 시장 점유율 상승을 하고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는데 그런 좀 내년에 어떤 대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IRA 법에 대한 부분 때문에 2차 전지와 또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이 돼야 PI 첨단 소재의 수요나 그리고 수요가 좋아지면서 이 투자 심리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우선 이 PI 첨단 소재의 이 투자 심리를 좀 바꾸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매크로 지표가 좀 개선이 좀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35만 원, 3만 5천 원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낮춘 수치가 바로 이제 3만 5천 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3만 5천 원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우려감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제시한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이 PI 첨단 소재의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한번 좀 매수하거나 이 버티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PI 첨단 소재는 투심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만큼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 불안하실 텐데 버티거나 추가 매수 좋지만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지금 현재 PI 첨단 소재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플러스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마 이 수준에서는 좀 유지를 하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금 증거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의 계리의 차이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PI 첨단 소재 기술력이 있죠. 우리나라 유일하게 이제 폴리이미드 필름 제조사라고 볼 수 있겠고 글로벌 이제 PI 필름 쪽의 시장 점유 1위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 쪽에서의 이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PI 첨단 소재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어떤 PI 필름이 그 전에 가장 많이 들어갔던 게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었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하향 산업으로 가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폴더블 폰이나 여러 프리미엄 폰으로 바뀌었을 때도 이 바뀌게 되는 시점에서 이 PI 첨단 소재의 수요나
뭐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게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좀 기다리는 건 좀 힘들겠지만 좀 PI 첨단 소재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유가 좀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25,6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그 28,300원은 좀 35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버티드 전략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28,350원, 손절 라인 2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6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이죠. 대동은 지금 6%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네. 괜찮을까요? 시장이 오랜만에 반등이 네. 나오고 있죠. 일단 그런 상황 속에 6%의 수익이다? 더 가져가셔야겠죠. 근데 일단은 오늘 굉장히 강한 수급이 지금 받쳐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장 초반만 반짝 강하고 네. 또 후반 들어서 약간 전각 후약의 패턴을 계속 보여왔다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전강 후강의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저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분들은 조금씩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조금 더 봐도 괜찮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2의 중동붐 속에서 그러면 스마트팜 관련주들 전망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좋죠. 좋기도 한데 일단 문제는 이렇게 좋을 때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좋다 할 때가 꼭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네. 많지 않습니까? 일단 중동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많이 들려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대장주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좀 보여왔고 또 그거에 따라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까지 이제 많이 움직였었던 그것도 특히 지수가 하락할 때 그 뉴스들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T도 2차 전지도 즉 시장의 주도주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그들 대신해서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다소 그들보다 약세의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네. 오늘같이 굉장히 강한 시장에 덥석 붙으시는 것보다는 만약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를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하고 싶더라도 가격 조정이 나오는 시점을 좀 기다려보자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보 리뷰도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달 19일에 공략을 해주신 레고캠 바이오는 14%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 종목 역시 가져가 봐도 괜찮겠죠? 정말 낮은 가격에 네. 공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는 우리가 뭐 별다른 고생 안 해도 얻을 네. 수밖에 없었던 수익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없으신 분들도 저는 신규 매수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요? 네. 그래서 이제 레오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한양액 여파 때문에 아무래도 특별한 이슈 없이 급락했던 부분을 되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호재가 있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이제 시세 판단은 지금부터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 시장에서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2030년 기준으로 보면 약 50조 원에 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시장의 파이가 크다 하더라도 만약 이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수십, 수백, 수천 개면 사실은 한 기업이 가져가는 이득이 적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 기준으로 딱 5개밖에 없다 그래요. 그 50조 원의 시장 가치를 5기업이 지금 가지고 나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약 레고캔바이오가 시장 침투를 한다? 뭐 다른 기존 5개 기업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네. 그런 상황이나 레고캔바이오에게는 굉장히 지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시장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뭐 단순 기대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계약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레고캔바이오 중장기적으로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고캔바이오 지금이라도 접근해봐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면역 항암학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럼 제약바이오주 연말에는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레고캔바이오는 연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볼만한 이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일 것 같고 셀트리온은 사실 실적 좋고 기술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3사 합병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원래 본업에서의 성장세가 사실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일단 그래도 합병에 대한 이슈가 계속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시나 좋은 실적들을 지금 내보이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에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뭐 레고캔바이오도 그렇지만 이 한미그룹주들의 실적도 어제 나왔는데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제약바이오를 꿈만 먹고 사는 섹터라고 보기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버는 섹터로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종목별로 잘 압축을 해야 되겠죠. 갑작스럽게 네. 뭐 코로나19가 재확산한다 그래서 움직이는 그쪽 혹은 뭐 빈대 이슈가 지금 굉장히 또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거 관련해서 움직이는 이쪽은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소강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기술력과 실적 기반의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올해 남은 하반기도 좋겠지만 저는 내년까지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제약 바이오주를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3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방심 금물 숫자부터 챙기자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본부장님. 네. 뭐 실적을 보자 이런 이야기일까요? 숫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실적이죠. 당연히 네. 이제 실적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의 바탕이 되는 부분인 수출 데이터를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뭐 오늘은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지만, 네. 최근 거의 2달 동안 힘이 든 이유는 뭐냐면, 기대했던 것만큼 숫자가 찍히지 않아서였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숫자가 잘 나오는 쪽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무조건 잘 찍혔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 아닌 기업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한다라고 하면 저는 숫자가 잘 나오는 쪽에서 주가가 좀 덜 오른 쪽, 네. 이쪽을 지금은 공략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숫자가 찍히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힌트 아닌 힌트를 드려봤습니다. 그럼 숫자가 찍히는 그 섹터 중에서 어디를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수출 데이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아요. 수출 데이터 하면 가장 많이 거론됐던 쪽이 자동차, 네. 그리고 이제 선박인데 사실 지금 뭐 자동차 좋다 하지만 최근에 또 조정이 좀 강하게 그쵸. 나왔었고 네. 조선도 좋다 하지만 사실 선뜻 손이 안 가는 네.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또 이제 거기에 알게 모르게 이 OLED 쪽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데 네. 시장에서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에
이 그늘에 좀 가려지다 보니까 섹터 전체적으로 소외받은 느낌이 없지 않아 저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걸 또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닌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 좋고 수출 데이터가 좋은데 지금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은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다가오는 4분기에 분명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관련 섹터와 관련 기업의 주가가 안 올라가고 낮다? 그러면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장기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는 그런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OLED 업황 최근 좀 어떤가요?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왜 좋아졌는지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아무래도 적용 모델의 수가 지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프리미엄 라인업 모바일 몇 개에만 들어갔었던 이 OLED 패널 자체가 네. 이제는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아무래도 TV에도 들어가고 특히 이제 가장 이 강한 성장 동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은 결국엔 전장용. 그러니까 자동차에 이제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패널의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소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소재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거고 그 소재가 필요하면 그 소재를 또 가공할 장비주들도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반도체 사이클과 같이 OLED 이제 사이클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시장에서 힌트가 하나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퀄컴이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이 네. 나왔는데 사실 반도체에서 이 퀄컴은 그동안에 많이 소외를 좀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매출 비중에서 모바일 관련한 반도체 매출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은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침체되어 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퀄컴이 장 마치고 나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냈는데 내용을 보니까 모바일 쪽에서 재고 감산이 빠르게 줄었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최근에 중국에서 이 모바일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대가 아니라 숫자로 반영이 된 성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바일이 잘 팔린다? 그러면 당연히 OLED 패널도 잘 팔릴 수 있겠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좀 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OLED만 조정을 많이 받았던 건 아닙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턴어라운드가 될 때 조금 길게 조금 강하게 올라오는 쪽은 OLED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또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OLED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종목은 또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OLED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은 있을 것 같아요. 네, LG 디스플레이를 네. 떠올리실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는 아닙니다. 네, 이미 아니, 앞에서 말씀하실 때 아니었고 아닐 것 같았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HB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OLED만 너무 믿고 가기에는 네.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대장주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OLED가 아니더라도 이 기업이 그동안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부가 뭐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장비 쪽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두 섹터 모두 핫하지 않습니까? 너무 핫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에 여기에 만약 OLED까지 실적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HPSP라고 하는 전공정 관련 기업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의 최대 주주의 지분을 10%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일단 HB 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이 약 네. 2,350억이에요. 네. 그런데 HPSP의 시총은 2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도 최소한 1,000억 정도의 이 자금은 지분은 지금 네. 갖고 있는 확률이 지금 높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의 시총보다도 지금 지분 이 금액이 더 클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네. 올 한 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 HPSP의 이제 주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말에 이제 재무제표에 녹아들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재의 위치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사실 접근하기엔 저는 이제 뭐 그간 뭐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오늘은 또 이제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6%대 강세를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본부장님? 전혀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 1%라도 좀 싸게 사고 네. 싶죠. 그러면
어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지하실 밑에 또 지하실이 있다는 이야기 많이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조금 덜 먹더라도, 그러니까 수익을 덜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올라올 때 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저는 사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의 위치도 너무 나는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조정이 나오면 그때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일단 저는 그냥 현재 가격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3% 내에서는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다라는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네. 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밀렸을 때 2,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다시 올라올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었던,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왔었던 이 9월 7일 날 이 고점을 네. 어느 형태로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으나 일단 실적이라든지 수급 모멘텀이 받쳐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네. 저는 충분히 이 가격대는 돌파해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이 가격대가 넘어가는 4,000원을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길게 보실 수 있다면 4,000원이 엄청나게 많이 올란 주가는 아니에요. 네. 일단 이 4,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 박스를 뚫어버리는 그러한 힘이기 때문에 저는 더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HB 테크놀러지를 짚어주셨고요. 가격 전략 보니까 목표 주가는 4,000원, 손절 라인 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랜만에 좀 기분 좋게 움직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역시나 그 기분 좋음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1%대 강세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네요. 1.32% 오르면서 2,331선에 종가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더 좋습니다. 4.49%나 무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이 빠진 탓인지 이런 큰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72선에 종가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700억 원, 기관 투자자들 3천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4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같은 수급 양상 관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천억 원, 기관은 2천억 원 사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5천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좋으나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찬물을 끼얹고 싶어서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중화권, 상해라든지 홍콩 항생 시장을 놓고 보면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정이거나 그러니까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강하긴 하나 1%를 넘지 못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에 지금 가까운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네. 있는데, 자 지금 이 종합주가 지수가 이 정도 상승을 했는데 수급 금액을 놓고 보면요. 금액이 작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수급의 공백이었다라는 그것을 이제 네.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줬기 때문에 혹은 일부 종목에만 수급이 집중이 되다 보니 지수의 왜곡 현상이 나온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오늘도 오늘 미국 시장이 하루 정도 또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 쉬어갔을 때 그리고 나서 재차 이제 상승을 할 때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이 종목이 압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처럼 다 같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올라갈 종목과 덜 올라갈 종목이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저는 2차 상승 때 올라가는 종목 쪽을 저는 보셔야 된다. 2차 상승 때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좀 2차 전지의 회복 속도가 혹은 회복력이 어느 시점까지 이제 지속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신규 매수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기에는 네. 여전히 지금 불확실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는 추가 매수는 아직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네. 오랜만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함께 올라가면서 뭐 어느 섹터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굉장히 좋은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럴 때 그동안 아껴왔던 현금을 너무 무리수를 둬서 시장에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구간이 정말 바닥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후에 전략을 우리가 세워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기분 좋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철강금속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와 화학 업종이 각각 3%대의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무려 11%에 달하는 상승력을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반도체가 7.51%대, 그리고 금융업종이 6.65%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기분 좋게 마감을 했지만 내일 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 장 내일 장 전문가님들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증시 시원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장에 어떤 섹터의 비중을 확대하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내일장의 핵심은 추세 연속성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김한진 애널리스트께서는 낙폭 과대 성장주의 순환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IT와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 관점을 주셨고요. 고성능 반도체와 의류 AI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지금의 흐름이 계속해서 연속성이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참 시청자분들이 듣기에 좀 어려우실 거예요. 아니 네. 그 연속성 확인하고 막상 그러면 살려고 하면 이미 다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단 하반기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보다도 네. 일단 내 자산을 좀 지키자라는 시선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된 겁니다. 금리 또 여기서 올리지 않을까라고 했었던 그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게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뉴스에 시장이 5거래일, 10거래일 혹은 20거래일 계속 상승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하시기보다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 현금이 있으시면 그 현금을 손절 라인을 잘 잡고 트레이딩은 하실 수 있다면 단기 매매도 괜찮으나 그렇지 않다면 너무 공격적인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이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시장 대비해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다. 그 종목군들을 한번 추려놓으시고 이 종목군들이 2차 상승이 나올 때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신다면 약손실 혹은 보합권에서라도 현금화를 하시면서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많이 채워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굉장히 죄송스러우나 네. 저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다음 스텝을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올 때 네.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오른 건 기분이 좋은 거지만 좀 적절한 판단이 필요해 네.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오갔었는데 내일장에 저희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결국엔 반도체일 것 같아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현재 구간에서 이젠 고점을 정말 뚫어낼 네.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돌파한다면 충분히 반도체 IT 중소형 낙수 효과를 받는 쪽 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보되 트레이딩은 뭘 하냐? 중소형 개별주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네.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은 HBM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가면 삼성전자의 시장 침투율과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지금 하이를 기록하고 있기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관련주들을 조금 더 수익 극대화하는 매도 전략을 저는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다음 스텝을 준비한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을 지금 위치에서 한번 골라보시고 체크를 해두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도 반도체주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사실 많이 좀 관심을 가졌던 게 SK하이닉스가 2위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렇죠. 마느냐, 종가 기준으로요. 네. 근데 올라가지는 못했네요, 지금. 네. 그렇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시가총액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곧 탈환이 가능할까요? 이게 참 주도 섹터의 대장주다 보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바뀔 것 같고, 네. 일단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는 아니나 네.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향후의 성장성에 당연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그 속도가 원래 우리가 인지를 했었을 때 그 속도의 기간이 5일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한 8일, 9일, 10일. 그러니까 성장성은 변함없으나 그 구간까지 올라감에 있어서 그 기간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은 올해 4분기에는 반도체가 조금은 더 유리하다. 업황 네. 기준으로는 반도체가 유리하고 가격적으로는 아이러니하게 2차 전지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생각하시는 경우의 수가 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주도권 잡기 싸움을 네. 하겠네요. 그렇다면 그렇죠. 내일장에는 어떤 키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FOMC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FOMC가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건 아니죠. 그냥 연준의 이야기에 먼저 반응을 네. 한 건데, 세론 뉴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시장 기조 자체가 조금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에 반응을 해주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급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느끼셨겠지만 실적이 잘 나온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3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면서 같이 따라 올라올 때 네.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하셔야 된다.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슬림화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을 네네 계속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기업별로 수급 현황을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큰 추세 자체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는 어려운데,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기업의 수급이 들어왔다, 그럼 네. 그 기업들은 조금 더 추세를 봐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관리하시는 쪽으로 좀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이제 뭐 실적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외국인의 수급까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실적주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엔터주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네. 또 하이브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해 주면서 엔터주의 반등을 오늘 좀 이끌어주지 않았나 싶은데 연속성이 지속될까요? 고민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이 마약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어디 쪽에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이브와 JYP, 그러니까 급락이 나올 때 방송에서 웬만하면 변수가 지금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을 비웃기라도 한 듯이 계속 이제 올라와 버리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만약 오늘도 강한 양봉이었으면 조정을 좀 기다려 보자,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네. 오늘 하이브가 일단 차익 물량이 좀 나왔죠. 네, 안타깝게도요. 오전까지만 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기조, 일단 엔터주들은 조금 거리를 두고 보자. 엔터주가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에 공략해야 될 거, 관리해야 될 거 충분히 많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와는 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소카와 BGF 리테일, PI 첨단 소재를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HB 테크놀로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OLED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성장세가 부각이 되는 만큼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여쭤봤습니다. 2차 전지의 수급과 업황 개선 시그널이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